베놈2와 SF 대작 듄이 이번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대작들과 함께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작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정 영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SF 영화 한 편이 찾아왔습니다. 영화 듄. 반지의 제왕에 버금가는 세계관으로 압도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SF 영화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을 좀 미리 알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스펙터클일 텐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영화가 아마 역대 SF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미지와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배경이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볼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상천외한 그 풍경이 보여지거든요. 특히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이 외계인의 묘사였어요.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던 그것과 정말 다른 외모의 외계인이 등장을 할 겁니다. 보통 외계인 하면 뭔가 인간의 모습에서 조금 변형된 이런 건데 그런 모습이 머리가 아닌가 봐요. 없다든지 근데 네. 여태까지 등장했던 외계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외계인이 등장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번 영화 역시 한스 짐머가 음악을 담당했어요. 그 드니 villeneuve 감독 특유의 어떤 그 기괴한 사운드가 이번 영화랑도 잘 들어맞습니다. 근데 아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야기의 흐름이나 설정을 모르고 보시면 따라가기 좀 힘들 것 같은 작품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차치하고도 이 영화의 스펙타클만큼은 가히 절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만큼 기대가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박스오피스 순위권은 개봉하고 일주일 만에 이 베놈2에 밀렸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거든요. 아마도 그 러닝타임이 너무 길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가셔서 보셔야 돼서 더군다나 소설 원작을 안 읽고 보시면 좀 따라가기 힘드실 것 같고요. 일단 원작 소설만 해도 400페이지가 넘는 6권의 소설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영화로 압축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좀 누락된 정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 자체가 또 친절하게 무언가를 설명해주는 스타일의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요? 좀 침묵이 좀 많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시면 영화의 초반부가 조금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사실 미국에서의 평이 극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워낙 한국에서는 이 원작이 좀 알려져 있지 않고 길이도 너무 길어서 미국 같은 반응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스펙터클만큼은 거의 SF 장르의 최고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작 소설을 미리 좀 보고 영화 관람을 하면 훨씬 더 비교해 볼 수 있는 재미도 있고 이해도도 높일 수 있겠네요. 길이가 좀 길어서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써머리라도 미리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은 사실 할리우드 영화들이 줄을 이뤘어요. 11월에는 국내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개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두 편의 기대작이 드디어 개봉을 하는데요. 하나는 극영화고 하나는 다큐멘터리예요. 장르만 로맨스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1984 최동원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일단 장르만 로맨스는 류승용 배우가 주연하는 그 영화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영화를 그 조은지 배우가 연출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전에도 워낙 단편 영화로 주목을 좀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 장편 데뷔가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 영화에서 류승용 배우가 작가로 등장하고 오나라 배우가 이혼한 전 부인, 그리고 김효원 배우가 이들 사이에 있는 어떤 어정쩡한 인물로 일종의 삼각관계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되는 조합이잖아요. 그러게요. 류승용 배우가 오랜만에 로맨스 영화를 하시는 거라 더더욱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작품 1984 최동원은 이 야구 팬들의 우상이자 부산 시민들의 우상, 최동원 선수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이번 작품이 최동원 선수의 10주기를 맞아서 제작된 다큐멘터리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이 신작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호평을 가장 많이 들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대가 대단하고요.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한번 공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주 그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영화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화 한 편이 국내 관객을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2021년 칸 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하고 감독상을 수상한 또 이런 작품성 높은 영화 아네트, 국내 관객들을 찾아온다고요?
그렇죠. 일단 레오카락스 하면은 정말 거장이잖아요. 아마 프랑스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레오카락스 작품은 보셨을 것 같아요. 뭐 퐁네프의 연인들, 나쁜 피, 폴라 X 뭐 이런 작품들로 유명하죠. 이번 영화는 그 레오카락스 감독의 첫 뮤지컬 영화예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올해 부산에서 첫 상영이 됐을 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뭐 그래요? 아무래도 뮤지컬 영화니까 음악도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이 영화의 주연을 아담 드라이버와 마리온 코티아르가 맡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두 명이 지금 현재에서 가장 뛰어난 남녀 배우들 중에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미국은 할로윈데이잖아요. 이 할로윈을 소재로 한 공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할로윈 시리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미국의 경우 극장 관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증가한 상태고요, 현재. 그래서 로컬 극장도 재개관을 많이 했고요. 현재 미국에서 전망을 하기에 거의 코로나 전에로 회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기사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 할로윈 킬즈라는 작품이 개봉을 했는데요. 2천만 달러 제작비니까 미국 기준에서는 저예산 영화예요. 근데 현재 7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니까 아주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다음 주에 개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할로윈 시리즈의 여왕이죠. 제이밀 리 커티스가 이번에 또 귀환을 한다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개봉 20주년을 맞아서 재개봉하는 영화도 하나 좀 짚어보고 싶어요. 먼저 지난 13일에 재개봉한 고양이를 부탁해 이 영화 뭐 관객 평점을 보면 10점 만점인데 9점이 넘는 영화이잖아요. 이 영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사랑을 크게 받았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고양이를 부탁해가 2001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그 영화 주연 배우 배두나 이효원 뭐 이런 배우들이 현재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맞아요. 배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안 보셨던 분들도 이 영화를 생소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의 아무래도 주제가 뭐 방황하는 청춘 그리고 이 청년들의 우정이나 관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시대를 타지 않는 주제라 지금 관객들은 귀한 작품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관객들은 좋은 영화를 새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배두나 배우와 그 이효원 배우 그 풋풋한 젊은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네요. 이 영화 이외에도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 영화도 유명했는데 20년 앞두고 상영회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뭐 고양이 부탁해를 같이 포함해서 와란하고 이제 이 운동을 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감회가 남다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라나고라고 하면 네 편의 영화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그쵸. 와이키키 브라더스, 라이방, 나비 그리고 고양이를 부탁해를 예. 말하는데요. 이 영화가 아무래도 작가주의가 강한 영화들이고 좀 작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대대적으로 개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화의 팬들이 우리가 이 영화를 보게 하자 해서 운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전설로만 듣던 영화 운동이었는데 그중에 한 편인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이번에 다시 개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의의가 좀 있는 게요. 그 주연 배우로 나왔던 황정민, 류승범 그리고 박해일 배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임술래 감독이 발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완전히 첫 작품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화사로도 거의 뭐 톱배우로 성장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화사적으로도 의의가 좀 있고요. 사실 이 배우들의 초창기 연기를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설레는 일일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고양이를 부탁해와 함께 처음에 개봉했을 땐 굉장히 그 새로운 스타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작품들이니까 꼭 스크린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개봉하는 영화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제 소식 하나만 다뤄볼게요. 제6회 충무로 영화제 감독 주간 오늘부터 9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 충무로 영화제에서는 어떤 작품 그리고 어떤 행사를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충무로 영화제 감독 주간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게 그 칸 영화제 감독 주간을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제예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모두 감독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감독들이 만드는 행사. 그래서 아무래도 감독들이 행사를 주최하다 보니 상영작의 Q&A, 그러니까 GB의 사회도 다 감독분들이 직접 보세요. 그래서 가장 특이한 행사가 감감무시라고 해서 네.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봉준호 감독이 네. 소리도 없이의 감독인 홍희정 감독에게 묻는 뭐 이런 특별한 행사들이 준비가 재밌겠네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케줄 체크하셔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영화제 소식까지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